이제 교재 7번, 191 7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하세요. 건축물 높이 제한은 시험에서 뒷부분 쪽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 중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5개가 있어요. 그런데 5개인데 1번, 2번 묶으세요.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거기다 국토계획법 적으세요.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높이를 제한하는데 건축법이 아니라 1번, 2번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자, 여러분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지구? 고도지구.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높이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잖아.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도 배웠죠. 그 다음에 3, 4, 5 묶어서 건축법.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 3개예요. 전체로 배우는 것은 5개고. 그럼 그 중에서 시험 낸 거 하나 출제할까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5가지 지문을 시험에 다 줬어. 그렇고 높이 제한에 가장 관련이 적은 걸 이렇게 냈어. 시험에서. 그를 5개 다 주고 높이 제한에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이렇게 물었단 이야기야. 2번을 찾으면 돼. 용적률은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간접적 높이. 직접 제한 못한다고 그랬잖아. 뭐하고 결합? 건폐율과 결합해야만 높이 제한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지문도 출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은 높이 제한에 꼭 있기는 있어. 그런데 항상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 써놨잖아. 괄호 속에 뭐 간접적 높이 그래. 간접적. 뭐하고 결합? 건폐율 결합이잖아. 건폐율. 그러니까 용적률 하나로는 높이 제한을 못해.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이 제한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와야 돼. 머릿속에 항상 내야 돼. 그러니까 높이, 건폐라고 용적률이 나오면 무조건 높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건축법에만 있는 게 뭐냐? 3가지.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3가지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무조건 1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4번에 오른쪽에 무슨 지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만 적용이 돼. 1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시험장을 높이에서 1조 나오면 무조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모든 건물이라고 그랬지? 모드니까 뭐야? 주택이든 상가든 주민자치센터든 이거 안 따진다는 얘기야. 어디 지역 안에 있으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1조 확보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지역 뒤에다 정북 방향 하나 더 적어볼까요? 그 모든 건축물 뒤에다 정북 방향 적으세요. 답 다 알려줬어. 1조는 그럼 방향은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 지역은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건물하면 모든. 그러니까 뒤에 책 안 봐도 되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1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지역은 어디에서만? 전용, 일반주거, 어떤 건물? 모든. 연립 나오든 다가구 나오든 주민자치센터 나오든 2층짜리 상가 건물 나오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방향은 어디로? 정북으로 띄워야 돼. 그럼 왜 정북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무슨 쪽을 좋아해? 그렇지, 남양 쪽이야. 이거 한번 봐봐.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 북쪽이고 이렇게 대지가 2개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남양집이 되려면 내 대지 안에서 남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지. 그래야 남양집이 되지. 남쪽으로 공간이 되려면 북쪽으로 건물이 붙는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건물이. 그러니까 너무 붙지 말고 띄워란 말이야. 어디에서? 정북 쪽에서 띄워라 그 말이야. 그럼 요게 물러나면 이것도 물러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만약에 도로가 생겼어. 그럼 도로가 생겼는데 건물 계속 물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양 쪽을 좋아한다는 말은 남쪽의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 그 말이야. 그 어디로 많이 물러나? 정북으로 물러나니까 건물 지을 때 좀 띄워라. 어디에서? 정북에서 띄워라 그 말이야. 그게 정북 방향이야. 개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북적으로 지어라가 아니라 짓는데 정부에 좀 띄워서 지어라. 어디로? 남쪽으로 좀 옮겨서 띄워라. 그러면 물러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정북 방향이야. 적을 거 없다. 적을 거 한 개도 없다. 물 적는데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유의하라고 한 거잖아. 그냥 말만 하면 적으려고 그러네. 왜 그게 습관이 됐을까? 내가 좀으로도 잔소리하게 만드네. 내가 말할 때는 적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거 받아 적기는 왜 적어? 범위 넓혀놔. 왜? 집에 가서 또 그 써갔는데 뭔지도 모르잖아. 써놓고도. 하지 마. 있는 책에 있는 지문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려고 이 말도 해주고 저 말도 하는 거지. 여러분 정북방향 집에 갔어. 뭔 말인지 모르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띠 알려준 거지. 정북방향 그 말은 내가 남향을 좋아하니까 어디로 많이 물러나? 북쪽으로 물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에서 건물을 지을 때 띄워라는 얘기야. 띄워. 좀 띄워서 지어라. 그게 정북방향 띄워라 그 말이야. 그리고 채광이 나와. 채광하면 무조건 공동주택이 나와야 돼. 채광은. 근데 채광은 공동인데 어디는 제외하고 중심하고 일반 상업은 제외니까 거기는 공동주택이 채광 때문에 높이 제한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은 무조건 채광 때문에 높이 제한 받는다 그 말인데 안 받는 곳이 어디다? 중심 일반 상업은 안 받는다 그 말이거든. 답은 여기 있어. 이제 책 볼 것도 없어. 그것만 하면 딱 끝나는 거지. 지문 자체가. 그럼 이제 가로구역만 볼게. 그 밑에. 가로구역이 뭐냐? 자, 봐요. 가로구역. 여기 지금 도로거든. 도로로 둘러싸인 요 부분이야. 요게 가로구역이야. 거기 지문 봐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렇게 돼 있지? 이 부분이야. 도로에 둘러싸이는 요 부분. 요걸 무슨 지역? 가로구역. 여러분 가로가 뭐야? 그게 도로야 도로. 우리 나무. 자 우리 도로 옆에 나무를 뭐라 그래? 가로수 그러잖아. 가로가 도로야 도로. 우리말로는 도로고 가로구만. 그것도 도로 개념이야.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이는 그 부분을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로 그 다음 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 누가? 허가권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은 단위별로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우리 건물이 있는 게 이게 가로구역이다 생각해봐. 옆에 쪽도 가로구역이 있다 이렇게 해봐. 그런데 높이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따로 정한다 이런 뜻이야. 그때 2번 그 높이를 지정 나왔어. 그럼 절차 뭐야? 심의 거쳐. 그러니까 제한하면 심의 거쳐. 똑같아 어느 법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제한 절차, 지정 절차 수없이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하고 제한하면 뭐 거쳐? 심의 거쳐. 근데 심의가 이제 무슨 위원회냐 그 차이지. 건축법이니까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은 토지용 규제 기본법을 따른다고 그랬지. 누구의 의견 듣느냐 이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도 지정하면서 순서가 심의가 나왔고 지정이 나왔고 그때 필요하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요거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지? 근데 여기도 의견 청취 있는데 이 법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용 규제법으로 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거기는 안 나온다 이 말 같은 거야. 우리는 뭐만 나와? 심의. 근데 여기서 나오지도 않아. 그냥 배운 거다 과정만 알아는 얘기지.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다 별표해. 가로구역에서는 요 지문이 나오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도시관리 동그라미, 도시관리 굵은 곳이 써놨어.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에서 도시관리가 나오면 허가권자가 아니라 특광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가 무슨 관리가 보면 도시관리가 나오면 이건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특광만이 하게끔 해놨다. 그 말이야. 그 앞에 특광이 보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광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헷갈리지 마 이거는. 다른 거는 다 가로구역은 허가권자가 해. 허가권자가. 근데 도시관리를 위해서 이 말 들어가면 누구다? 특광이 한다.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지. 자, 예외.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의 높이를 뭐 할 수 있다? 완화. 그러니까 이렇게 20층 해놓고 25층으로
이렇게 완화시킬 수도 있다. 대신에 완화하려면 당연히 심의 거쳐서 나와. 심의 거쳐 완화하라.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도 높이는 뭐한다? 다르게 정하는 예외도 있어. 원래는 이제 가로구역이 하나가 정해지면 높이는 다 20층, 그럼 20층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 건물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하는 예외도 있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1조 나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 지역은 어디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어떤 건물? 모든 건물. 다음 장에 원칙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 묶어서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이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상을 띄워라 그 말이야. 그럼 아까 봐봐. 요게 건물이 지금 9m 이하다. 9m 이하야. 그러면 정북 방향 여기서 얼마? 1.5 띄워서 지워라 그 말이야. 요거. 그러면 높이를 9m가 초과하면 그 높이 얼마? 2분의 1을 띄워야 돼. 그러니까 9m가 초과되면 엄청나게 띄우는 거야. 자, 9m일 때는 만약에 9m만 나왔어. 그러면 1.5만 띄우면 되겠지. 그러면 10m면 5m 띄워야 돼. 5m. 그러니까 9라는 기준이 넘어가면 2분의 1씩 띄워야 된다. 이 말 같아. 무슨 알겠죠? 이제 나오면 시험에서 5까지 나와. 그러니까 정북으로 그러면 이 정북 쪽에서 남쪽으로 얼마 띄울 거냐 그 말이야. 9m 이하는 얼마 띄워? 1.5 이상. 9m 초과로 나오면 10m라는 얘기야. 그때부터는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외 정남 방향은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주거,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 아닌 게 나와. 그럼 무조건 방향을 반대로 정남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만 알면 돼. 그거 아니면 반대로 정남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무조건 무엇 때문에? 채광. 채광하면 공동인데 어디 제외? 일상, 중상은 제외하고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근데 대통령령은 여러분이 안 배워. 내용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걸 배울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나온 것만. 자, 1번.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둔다든가.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한다든가. 이럴 때는 채광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하겠다. 무슨 주택일 때? 공동일 때. 근데 지역이 어디면 적용 안 한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3번. 2층 이하로서 본문 2층 이하로서 로서가 뭐야? 엔드지. 엔드야. 이 고를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높이가 8m 이하야. 그러니까 2층이면서 높이도 8m 이하다. 그러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놨어. 그 6절 건축 설비. 기준은 뭐 볼 필요 없고 2번 승강기만 승용 승강기만 체크하면 승용. 그러면 승용 승강기 내용 오른쪽에 나와. 책 편집이 잘못됐다. 1번 승강기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책이 잘 된 거지. 책 잘못된 거야. 편집이 잘못돼서. 이럴 때는 번호를 옮겨줘야 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본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거지. 그래서 책이라는 건 지가 좋아서 만들면 여러분이 편하게 보게 만들어야 그게 좋은 책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도 승용 승강기로 어쩌고 옮겼으면 좋을 건데 내년에 옮겨야지. 근데 여러분 내년에 나하고 볼 일 없어. 다 합격할 거니까. 합격할 거니까 볼 일 없다는 얘기야. 미워서 하니까 합격했으니까. 합격은 볼 일 없잖아. 합격시켜야 되니까 내가. 자, 오른쪽.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 거기다 의무라고 써. 숫자 뒤에다. 이상인 건축물 뒤에다 의무적.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승용승강 설치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5층이고 연면적이 1800이면 승용승강기 설치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았다 그 말이잖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할 수도. 그러니까 건축주가 나는 5층 건물이야. 근데 다리 앞으로 올라달라니까 그럼 만들면 되잖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 몇 층? 그래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의무적이 아니면 여러분 만들고 싶으면 2층에다 만들어도 되잖아.
2층인데 미친놈 소리 들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무적일 때는 요거 이상이고 임의적은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야. 헷갈리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5층이 건축주가 5층이면서 연면적이 1800인데 승용승강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건축주가 만드는 건 이건 상관없이 만들고 이건 의무적이고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그다음 비상용 승강기가 높이 31m야. 그러니까 높이 31m면 보통 몇 층으로 볼까? 8층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야. 4로 나누면 되잖아. 응? 근데 대부분 4층이 다 안 되거든. 보통 3.5, 뭐 3 이렇게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8층부터 10층 정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무슨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를 할 때. 그러면 여기 층으로 써놓지 않은 이유가 층고는 건축주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이로 정해놨어. 높이 31m가 되면 승용 승강기 하나 외에 무슨 승강기? 비상용도만.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근데 낸 적도 오래전에 냈어. 오래전에. 요 근래 낸 적은 없고. 그래도 혹시는 모르니까 그런 것 정도만. 그 다음에 2번. 특별건축구역 및 결합건축. 특별건축구역은 의의가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거기 밑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뭐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거야. 그래서 특별히 지정해. 그럼 이게 지정되면 건축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완화가 돼. 일부가 적용이 안 돼. 그럼 우리는 공법 자체가 규제법이잖아. 적용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데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돼? 더 완화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특별히 건축을 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규제를 좀 덜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근데 이걸 어디서 하나 배우고 왔어 우리가 이 내용을. 책을 거기다 페이지를 내가 부를 테니까 페이지를 적어보세요. 이게 앞에 페이지가 용도구역이니까 페이지 44 적어보세요. 거기다 적어 숫자를. 페이지 44 적었으면 44로 와봐요. 그 44, 5번 위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뭐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지?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이 되니까 법이 어떻게 돼? 완화가 돼서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해서 지정해서? 복합적 개발이잖아. 복합적. 그러니까 개발하려니까 법을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으로 보고 건물도 짓게 해주고 창의롭게 뭐도 해주고 이런 말이잖아. 연관시켜야 돼. 이런 거는 낼 수 있어 시험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거기가 뭘로 본다?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그 정도는 연관을 시켜서 공부해야지. 자, 확인되셨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페이지 적어준 거는 공부할 때도 한번 꼭 좀 확인하고 보시는 거. 자, 다시 와요, 앞으로. 그런 곳이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과 시도지사다. 그러면 지정은 하여야 돼? 할 수 있어? 에? 지정은 할 수 있지. 공법은 하여야 한다고 없다니까. 할 수 있다야. 지정은 무조건. 그런데 예외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런 말 갖고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공법은 지정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어. 절차 물으면 심의 거쳐 지정 그러면 되지. 끝이잖아. 그럼 필요할 때 의견 청취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 특별 무슨 구역이야? 가로구역이지. 가로구역. 위에는 뭐고? 특별 건축구역. 밑에는 특별 가로구역이야. 용어 정도는 알아라는 얘기야. 이때는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네. 특별건축은 누구였는데? 국장하고 시도지. 그 정도는 구분하고 가라는 얘기야. 내용은 몰라도 좋아. 건축이 나온지 가로구역 나온지. 건축은 국장 시도. 가로구역은 국장 허가권자야. 국장 허가권자.
그래서 허가권자는 가로니까 무슨 뜻이라고 아까? 도로. 그래서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한다 돼 있네. 그럼 특별 건축이나 특별 가로구역이나 전부 뭐돼? 완화되는 거야. 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 그 대신에 가로구역은 도로 옆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말이겠지? 개념은 이해되나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경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항상 가로 그러면 도로 옆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지정권자 정도만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자, 2번에가 지정대상 지정, 여기가 별표.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할 거냐 요 문제인데 지정대상 제외니까 지정 못하는 곳이 네 군데 있어. 그럼 그것만 반대로 외우는 거야. 앞에가 우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와. 그건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 네 군데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지. 자, 먼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지. 그다음에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야. 여기다는 무슨 구역 지정해서는 안 돼? 특별건축구야. 그럼 여러분들이 접도구역을 생각해봐. 자, 우리 시골에 갔더니 도로 옆에 한 50m나 200m 쪽에다 노란 팻말을 말뚝 박아놔. 그럼 그거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고 거기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거든. 곡선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곡선길인데 차가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데다가 건물 지어놓으면 불편하지. 이런 데다 지어놓으면 불편할 거 아니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요 안에다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 접도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막 지어대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또 공원이 무슨 공원? 자연공원. 접도 산지가 뭐야? 보전이잖아.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는 지정하지 말라. 요것만 외우고 가라는 얘기야. 특별건축구역 공부할 때는. 그럼 요거를 시험에서 몇 번씩 내냐면 이렇게 나왔지. 시험에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린 거지. 반대로 정비구역은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렸지. 없다는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걸 네 개만 갖고 시험 문제 풀어내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국장과 시도지사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면 국장과 사전에 뭐하라? 협의해서 지정하라. 이거는 마음대로 지정하지는 못해. 지정은 못하더라도 군사하고 관련되면 항상 누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돼. 근데 여기까지 내지는 않아. 시험 문제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양괄호 4번. 특별건축 지정 절차 나왔나요? 그럼 지정 절차, 지정 앞에 뭐 있어? 심의. 지정했으면 뭐해? 고시. 그런 거 다 알잖아.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지정고시는 국장과 시도인데 심의 앞에가 신청과 직권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직권이란 누구야? 국장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신청은 지정 신청 기관에 놓고 밑에 모든 행정청 다 돼 있네. 중앙행정, 시도, 시장 등. 그러니까 모든 행정청이 요거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말이야.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든 직권으로 하든 지정할 때는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고시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신청을 받았을 때는 날짜를 정해줘. 며칠? 30일. 그걸 시험에 냈어. 직권은 날짜가 필요 없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날짜를 정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신청받으면 안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 며칠? 30일 안에 심의해서 하라. 이렇게 숫자를 냈어. 그리고 반달가로 2번, 반달가로 3번 체크하세요. 필요조치. 관계서류 4번을 송부받은 지정 신청기관은 그 서류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 좋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항상 지형도면은 어디서 나왔어? 관리계획이 결정만 되면 지형도면 고시하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통보받은 내용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란 이야기야. 그럼 거기에다도 무슨 도면을?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을 하라. 그런 개념이지. 그리고 3번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끝에를 봐요. 해제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 원래는 지정은 할 수 있고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근데 이거는 행정청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해제라는 개념이. 왜냐면 뭐를 해야 되는 적이잖아. 건축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 건축을. 그러니까 사유가 생겼다고 꼭 해제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 사유가 1번 신청기관이 지정신청기관에 요청이 있어. 아, 나 해제해달라. 자신이 해제를 요청했어. 그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3번에 지정일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반달가로 4번에다 별표 나오면 뭐 이거지 뭐. 지정의 효과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으로 봐. 그러나 관리계획은 6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요거는 결정고시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다시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뭐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겠지? 요 정도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했어. 참고로 결합건축은 참고로만 지금 놔두세요. 지금은 보시지 말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걸 한번 보시면 되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반건축물의 조치가 나와.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참고로 법 제79조야. 요 79조라고 한 걸 내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취소, 허가 취소가 나왔을 때 11조는 취소하여야 한다 했고 79조 위반 건물은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지. 요거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허가나 승인 취소인데 그 취소 뒤에다 이렇게 하나를 써놓으세요. 먼저 써놓고 해. 뒤에가 있어. 그 지문이. 자,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명령의 처분에 위반되는, 위반자가 나왔지?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하거나가 뭐야?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거나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냥 아예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정해서 건물의 철거 등 필요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위반 건축물은 허가나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무슨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할 거.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이행강제금이 나왔죠. 자, 거기다 별표.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200페이지로 먼저 넘겨보세요. 자, 200페이지에 보니까 벌칙이 나오거든. 그 벌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벌칙이 행정벌이 먼저 나왔어. 행정벌. 자, 행정벌의 종류는 2개 있다. 뭐하고 뭐가? 행정, 형벌이 있지. 형벌. 근데 형벌은 2가지가 있어. 행정법상의 형벌도 있지만 형법상 형벌도 있지. 형법. 여러분이 무슨 법을 위반해서 죄지었다. 그럼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지. 우리는 무슨 법상? 행정상의 형법이야. 행정상의 형벌에는 징역, 벌금, 무슨 금고 요 정도가 있지. 여기에 사형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행정법에는 사형이 없어. 형법에가 있는 거지. 형법에가.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상에서는 뭐 위반하면 징역,
아니면 벌금, 아니면 금고 정도가 이게 행정형벌이야. 행정질서벌은 뭐가 있다? 과태료지. 요게 우리가 나오는 벌칙이야. 행정벌. 자, 그러면 행정강제가 있겠지. 요런 말이 여러분 책에 있어. 다 원래가. 어디 있냐면, 앞부분 안 해놓으니까 이것도 문제네. 여러분 앞부분에 어디 있냐면, 3페이지 봐봐요. 3페이지 보면 행정작용이 있나요? 쭉 내려오면 개요. 2절에 행정작용이 있어요. 그때 4번에 뭐 있죠? 행정강제. 5번 행정벌이 있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서 할 때 이걸 설명할 건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했으니까 이쪽에서 먼저 설명해요. 그러니까 행정벌이 나올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형벌일 때는 징역, 벌금, 금고고 질서벌하면 과태료야. 그러면 행정강제는 몇 개가 있냐면 여러분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요거 행정대집행이 행정강제야. 여러분 뭘 이행 안 해? 그럼 행정청이 대신해서 뭐해? 집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허가 간판을 달았어. 간판을 무허가로 달았어. 그럼 행정청에서 어떻게 나와? 계고하겠지. 맨 처음에 서류로 좋은 말로 하지. 몇 월 며칠까지 자진 철거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계속 버티면 행정청에서 고과사들이 달고 오지. 인부 들어갖고 뜯어가. 행정대집행이야. 뜯어가는 거야. 이런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강제징수. 그러면 뜯어갔어. 그러면 뜯어가는데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비용 들어가지. 그럼 비용을 여러분한테 부과해. 안 내. 그럼 집에다 이제 딱지 붙이러 가지. 그런 거야. 관계되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집행벌이야. 요 집행벌이 지금 우리 배우고자 하는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까지 출제를 다 해. 집행벌까지. 필기 나중에 안 지울 테니까. 그러면 집행벌 이행강제금에서 여러분 시험에 어디까지 출제를 하냐면 일회성인 벌금과 과태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제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회성인 벌금과 과태료의 흠결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부가 징수하는 제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시켜.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는 다 내게 돼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과태료 생각해봐.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카메라 찍혔어. 속도 위반 과태료 나오잖아. 안 낸다고 행정청이 뭐 하라는 거 없잖아. 난 그러고 끝나잖아. 안 내면 계속 올라가지만 집으로 오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차할 때 계산해야지. 폐차할 때는 그 일회성이야 그게. 자, 벌금 냈어. 안 내고 계속 도망다니면 되잖아. 더 이상은 없으니까. 잡히면 내는 거지. 잡히면. 그런 게 일회성이야. 근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해. 안 하면. 자, 언제까지 내라? 안 내면 그때 이자 붙여 다음에 또 언제까지 내라? 계속 횟수 지정해서 내는 거야. 요게 이행강제금 제도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내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일사부재리가 뭔데? 국회 같은데 회기가 있잖아. 회기 중에 한 번 부결됐어. 그 회기 중에는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 20대 국회 끝났어. 거기 있던 법들 21대로 넘어가 없어져. 근데 우리는 계속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야? 그 원칙을 적용 안 한다잖아. 이걸 시험에 내놓은 거야. 이거를. 왜? 행정법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적용을 해 안 해? 안 하지. 일사부재는 말 그대로 몇 번? 한 번. 회기 중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회기에서 그게 안건이 안 올라가거나 올렸는데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근데 그걸 적용 안 하니까 우리는 반복 부가징수 이렇게 나온 거지. 세 번째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병과가 뭐야? 가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벌금을 부과한 자한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틀렸지? 벌금 냈건 징역 살고 있건 무조건 뭐는 이행강제금 부과돼. 요 행정벌 이거하고 뭐에 병과한다는 얘기야. 요거 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 세 가지를 시험에 다 냈어. 우리 법에는 없거든. 행정법에 있는 내용을 이미 시험에서 출제를 한 거야.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별도로 그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법 시간에 와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 말이야. 행정법에서는 저렇게 쓰인 건데 공법에 와서는 항상 법령을 위반할 때 쓴다고 돼 있어. 법령 위반할 때 저걸 쓰겠다 그 말이야. 그럼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했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있어. 시정명령 아니면 이행명령 아니면 처분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건 다 뭔 내용이니까 일단 위반하면 명령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이건 법마다 달라. 건축법,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우리 토지거래거래 허가돼 있거든.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나올 때는 이행명령 이렇게 나와. 건축법은 시정명령이고 농지법은 처분명령이야. 그게 다 법마다 달라. 그래서 일단 무슨 명령 나온다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때부터 반복, 부과, 징수하는 제도 이런 뜻이야.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야.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게 건축법에서 배우고 또 농지법에서 현재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농지법에서 내기도 하고 여기서 내기도 해. 그러면 건축법 자체는 건축물이니까 무슨 건축물? 위반.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위반해서 만들었어. 그럴 때는 요 제도가 적용이 돼. 여기도 위반 농지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위반인데 건축법이니까 건축물. 농지는 농지라고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위반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소유를 하게 됐잖아. 위반했잖아. 그러면 무슨 명령? 너 좋은 말 할 때 처분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 그래서 이행을 안 하잖아. 여러분 처분 안 하잖아. 무슨 강제금? 이행 언제까지?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네.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건축법에서는 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시정 명령을 내려. 그때 상당한 기한이라는 게 있어. 뭐 3개월, 뭐 2개월 이렇게 기간을 준다는 이야기야. 기간을 주고 명령을 내려. 그런데 그 기한 안에,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때부터 이제 부과되는데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상당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100분의 10이 나와.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험에는 이 숫자만 찾아내면 돼. 이 숫자만. 자, 농지법은 6개월이야.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법마다 명령이 틀리죠. 현재 우리 법은 건축법은 시정명령, 농지법은 처분명령이야. 6개월이나 처분명령을 줬는데 처분을 안 했다. 그러면 이때 농지 토지가액 100분의 20의 상당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거는 시험에서 어렵기 때문에 안 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써줘. 오로지 우리는 여기 숫자 문제야. 건축법은 얼마? 100분의 50, 100분의 10이야. 농지법은. 그래, 그거밖에는 시험 문제 낼 일이 없어. 여러분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이행명령, 거기도 얼마 나와? 100분의 10 범위로 돼 있어. 거기서 10 안에서 10
뭐 7, 5, 7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숫자가. 거기서 어차피 배울 내용이야. 이 뜻은 알고 가라는 얘기야. 거기서는 숫자만 외우면 돼. 그래서 요 과정으로 부과되는데 문제는 요 100분의 50에서 출제를 해. 100분의 50은 다시 여기다 곱하기를 해. 곱하기가 세 가지지. 100, 90, 80, 70. 재작년에 요거 냈고 작년에도 또 냈고. 그럼 뭐를 위반했냐면 요거 무허가일 때. 그러니까 건물을 무허가로 지르면 얼마짜리가 나와? 100분의 50짜리가 나오는데 거기다 비율을 다시 100을 곱해. 요 90은 용적률. 용적률 초과했을 때. 용적률 초과가 뭐야? 위반이지. 우리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잖아. 이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하로. 초과했어. 그때는 거기다 90을. 건폐율을 초과했어. 80. 무신고. 그러면 70 이렇게. 어차피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2번에서 요 100분의 10은 1외의 경우야. 1외의 경우. 내가 할게. 용도 변경 위반했을 때 얼마를 부과한다? 100분의 10이 나와야지. 4개 아니잖아. 허가, 신고, 건폐율, 용적률 아니잖아. 그럼 전부 얼마나? 100분의 10. 그 시험에서 요거 하고 용도 변경 위반했을 때 얼마 부과하느냐 이렇게 출제된 거야.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기억하고 네 가지가 해당하면 100분의 50이고 네 가지 해당하려면 하면 100분의 10이다. 요런 거야. 요 정도만 시험에서 구분하면 돼. 그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요 건축법은 1년에 2회를 부과해. 1년에 2회. 여기다 쓰면 요만큼 하자. 자, 1년에 2회를 부과하고 농지법은 1년에 1회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모든 법은 1년에 1회야. 근데 건축법만 2회로 부과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우리들이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또 위반하잖아. 거기도 1년에 1회로 나와. 다 1회가 원칙인데 무슨 법만? 건축법만 2회다 이 뜻이야. 그럼 이렇게 반복 부과 징수를 해. 그런데 반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했어. 이제 이행했다. 그럼 이행하면 어느 법이든 다 똑같아. 새로운 것은 즉시 중지해. 그러니까 이행하면 새로 부과되는 건 바로 멈춰야 돼. 그런데 이미 부과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미 부과한 것은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징수 들어가지.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3번 부과받았어. 근데 안 냈어. 근데 3번째 부과하고 이행을 했어. 우선 3번 안 낸 거 어때야 돼? 끝까지 징수해가. 근데 새로 부과는 안 하는 거지. 그 순간 내면 여러분 이행하면 앞으로 거는 부과를 안 해. 그 전에 부과된 건 다 징수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를 그대로 반복해 출제를 해.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뭐를 해서 명령 내렸다. 이행 안 했다. 해당되는 금액 요 정도만 알면 돼. 굳이 시정명령 상당 이런 건 다 외우지 말고 써본 것 뿐이니까. 건축법은 무슨 건물? 자, 여기도 뭐 위반. 딱 이 말을 기억하면 돼. 어떤 법이든 법에 위반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과정이 일단 처음부터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내려? 명령 내려놓고 이행 안 하면 그때 해당 숫자로 부과한다. 요 개념이지. 그래서 부과할 때 무조건 100분의 50 기억하고 10은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용도 변경 위반 이런 식으로 낼 거 아니야. 그때는 100분의 10이다 하고 또 숫자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러분 뭘로 외우든 숫자 외우시는 게 돼.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횟수 물으면 요것만 2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 부과했다가 이제 시험에서 이행한 경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행했다면 모두 취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럼 틀린 거지. 이행했을 때는 2개로 구분해야 돼. 언제? 새로운 건지 이미 부과한 건지.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문제 나오면 끝까지 바로 중지해야 돼. 근데 이미 부과된 것은 끝까지 징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요걸 좀 이따가 사진을 찍어야 돼. 어차피 못 적어.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해보시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을 자리가 없어. 적을 자리가. 그래 내가 적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조금 적을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큰 틀을 메모지 한 장에다 적어서 여러분 여기다 붙여야 돼. 자, 저거 찍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행강제면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기출문제들이 여기에 관한 게 또 꽤 많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 이런 것도 몇 개 없더라. 저런 거는 아예 없더라.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우고 가서 시험장 써먹어야 돼.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책으로 가서 앞에 이제 읽어만 드릴게. 한번 뭐가 있는지. 자, 196조.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뭐를 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 부가징수한다. 이때 1회만 부가징수할 수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뭐한다? 보완하는 제도고 그게 집행벌적 성격이 있다. 그걸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이행강제이 뭐다? 집행벌이다. 요걸 출제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부가징수 허가권자는 무슨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미리 계고하고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 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60의 동그라미. 이게 작년까지 85였던 것이 개정이 됐어. 그래서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요 숫자야. 요렇게 부과하는데 연면적이 60제곱 이하인 주거용은 요거 얼마? 2분의 1로 줄여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낼 수도 있고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부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얼마야? 얼마? 60이야. 시험 문제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부과하는 숫자에 2분의 1로 줄여서 부과하는 게 연면적 얼마? 60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85였던 거 60으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나오겠지 그러면. 그래서 기억. 건축물이 박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거나 허가받지 아니했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면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시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하겠다 해서 건폐율 초과하면 얼마? 100분의 80 용적률은 90 무허가 100 무신고 70으로 한다. 그 내용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지문을 다 내진 않아. 왜 지문 내면 문제 자체가 낼 수가 없게 돼. 단순히 가로해놓고 숫자 넣기 하라. 얼마이냐 이렇게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니은 건축물이 기역 외의 위반일 때 기역 외 네 가지 아닌 거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 그거 아닌 것은 얼마로 부과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런데 2번 아직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게 가중이거든.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자 굵은 것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위반한 거지. 또 한 사람 어떻게 상습적으로 위반해. 그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뭐 한다? 가중 들어가. 응? 자기 영리를 위해서 위반했거나 계속 상습적 위반이 일어나면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중 처벌이 돼. 100분의 100으로. 자, 세부적 사항은 자, 1번의 용도 변경. 찾아볼까요? 밑줄 그어봐요. 용도 변경 찾았나요? 2번에 허가 신고 없이 3번도 허가 신고 없이 그러면 2번과 3번 허가 신고 없는데 2번은 뭐야? 신축 증축이고 3번은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나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뭐해서 증가하는 거지. 그다음 세부적 기준 5세대나 5가구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어. 그런 사연이 나와. 마지막 네 번째 낼 수 있는 거. 동일인이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의 처분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사람 뭐 한다? 가중한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야. 어차피 우리가 네 가지를 위반했잖아.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니까 전부 그 단어잖아. 1번은 뭐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잖아. 그 특이하게 용도 변경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에 2종 건생인데 이걸 신고나 허가 없이도 그냥 바꿔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허가 신고 없이 신증축, 허가 신고 없이 세대수 늘렸다, 가구수 늘렸다,
최근 3년간 몇 회 2회 이상 그런 거잖아. 그러면 가중한다. 자, 징수 절차. 1번 계고. 계고는 뭐로 하는 거야? 문서로 한다. 그 말이지 있고. 다음 장 반복 부가 징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쓴 날 기준 1년에 몇 회? 2회 이내로. 조례가 정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가 징수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이행강제 부가중지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뭐 했다? 이행했다. 그럼 배운 대로 새로운 건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끝까지 징수한다. 그때 5번에가 부가징수 절차가 이 법이 아닌 걸 주의해야 돼.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을 준용해. 그러니까 부가징수 절차가 이 법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감경은 따로 안 해도 돼. 감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돼. 그리고 밑으로 오면 기존 건물. 앞에는 아까 위반이야 지금. 지금까지 이행강조 전부 위반된 거지. 3번은 기존이야. 그럼 기존은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정상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때 기존 건물의 시정명령이란 허가권자는 기존 건물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40조부터 47조라는 내용 쭉 써놨어.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그 마지막 줄 건축물 철거 등 오른쪽 그 밖에 필요 조치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에 뭐에 관련이 되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법에서 자 40조부터 40조 이런 거 낼 수가 없지. 그냥 국가보안상 이런 사유가 생기면 철거부터 기타 필요 조치도 명하게 된다. 그럴 때 3번 이때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는 정당한 보상해야 돼. 위반 건물은 보상했어 안 했어? 당연히 안 했지. 바로 이행강제는 부가 들어가지만 기존에 아무 문제 없는 걸 철거시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당한 보상. 그 정당한 게 무슨 보상? 시가 보상이야. 뭐가 잘못돼서 보상하면은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것만큼은 시가 보상해줘. 그러면 살고 있어 지금 현재 집에. 근데 국가안보 때문에 그 철거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가 보상해준다. 그 말이라니까. 자, 빈집은 지금 읽지 말고 다음 장 넘겨서 옹벽 등 공작물. 옹벽 등의 공작물은 축조 신고한다. 첫 시간에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 공작물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이 물건들이다. 그런데 공작물은 일부만 준용한다. 일부가 바로 축조할 때 신고한다. 그게 일부 준용이야. 그러니까 공작물은 무조건 신고인데 무슨 신고야? 축조 신고야. 건축 신고란 말은 없어. 축조 신고. 그런데 축조 신고하는데 기준은 그 숫자 보면 전부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넘는다. 넘는다가 우리가 배운 초과지.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야 돼. 이건 초과됐을 때만 축조할 때 신고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m 넘는 옹벽과 담장이야. 그럼 2m를 옹벽을 축조한다. 신고해야 안 해? 2m짜리 옹벽 축조한다. 신고해야 안 해?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럼 3m짜리 옹벽 축조한다. 신고해야 돼. 그런 걸 출제해. 근데 딱 한 번 냈어. 그것도 작년에. 이걸 시험에서 딱 한 번 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에 외워지진 않아. 그래서 내가 숫자별로 정리한 거야. 숫자별로. 2 넘는 건 뭐하고 뭐야? 옹벽담요. 4 넘는 건 광고탑, 광고방. 그러니까 광고야. 광고 4는. 그리고 5가 새로 신설이 된 거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선 비례가 나왔어. 이게 5야. 5는 처음으로 신설됐어. 그 다음에 6이 2개 있지.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탑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또 뭐 나와? 철탑. 그 다음에 주상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런 것은 6. 8m 넘는 건 고가수조. 그리고 7에 보면 높이 8m 뒤에가 뭐 나왔어? 이하네. 다른 건 다 초과인데 이하네.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조 신고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하니까 초과되면 어떻게 할까?
허가받아야 돼. 허가. 그게 차이점이야. 이거는 전부 넘을 때가 신고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이하일 때가 신고사항이 반대로 넘는 게 나오면 허가사항, 요거 하나가 허가사항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8번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외우지는 말고 있다는 개념만 해요. 지금은 이거 외울 수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특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하거든. 그럴 때는 이 숫자를 외워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있다 개념을 하죠. 그럼 6번 행정 대집행 적용의 특례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나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통지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 그랬네. 그럼 아까 여기다 봐요. 우리가 이제 대집행이라고 하면 대집행의 절차가 있어. 그 절차가 계고 통지예요. 그리고 나서 대집행해. 그러니까 대집행은 처음부터 대집행하는 거 아니고 계고 통지를 해. 그런데 무슨 건축물은 위반 건물은 요거 없이 바로 뭐한다? 대집행한다. 그게 써진 거야 지금. 다른 거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야. 위반 건물은 뭐 하지 않고 계고 통지 없이 대집행 써놨잖아.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뭐 하는데 계고 통지 대집행이야. 근데 뭐를 안 한다? 위반 건물은 계고 통지 없이 바로 대집행해. 써진 거야. 원래 절차는 뭐? 계고 통지 대집행이라니까. 근데 무슨 건축물은 위반 찾아서? 건축허가, 건축시 이런 거 말고 위반 있잖아, 거기에. 위반이 되면 뭐뭐 없이도 계고 통지 없이도 대집행한다. 써놨잖아. 원래 절차는 어떻게 하는데? 계고 통지 대집행 하는데 그 말이잖아. 따로 쓰지 말고 그거 자체로 이해하라.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대집행하면 어떻게 한다? 계고 통지 대집행한다. 근데 위반 건물은 계고 통지 없이 대집행한다. 그 말이잖아. 청문 배웠지요? 이거 청문. 적었나요? 청문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 국토개발 때 했는데 뭘 안 했다고 그래. 했지? 그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청문은 무슨 처분할 때? 취소 처분이지? 취소. 그러면 취소하는 게 주로 뭐다? 거기 한번 찾아봐. 특히 여기는 다른 게 없어. 위반 건축물 하나만. 위반 건축물의 허가나 승인을 뭐 할 때? 취소. 원래는 허가인가 취소인데 여기는 승인이지. 아까 위반 건물은 행정청끼리는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답 하나. 무슨 건축물? 다른 건 없어. 위반 건축물에서만 나와. 청문이. 그래서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때는 바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행정법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법 문제 끝났어요. 이제 쉬었다가 6장의 주택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